안녕하세요. 유님들 비파나무를 아시는지요? 비파나무 한 그루만 있으면 집안에 환자가 없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비파나무는 효능이 참 좋은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가을에 꽃이 피고 늦겨울에서 봄까지 열매가 있고 6월에 수확을 하는데 열매 모양이 비파를 닮아 비파나무란 이름을 달게 되었지요. 목재희님께 구입한 비파가 도착을 했습니다. 목재희님은 늘 비파잎까지 보내주시는 고마운 분이랍니다. 비파잎도 귀하게 쓰기 때문에 한쪽으로 잘 모셔두고 열매 구경을 하는데 상한 것 없이 크고 실하게 잘 생겼습니다. 비파는 과육이 부드러워 금방 상하기 때문에 배송 중 상하는 아이들이 많아 판매가 쉽지 않았었지요. 꼭지를 이리 달고 오면 싱싱하게 도착을 합니다. 머리 좋은 분들은 다르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파 1kg에 2만원에서 2만 5천원까지 판매를 했는데 배송이 까다로워서 귀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줄기에 5개나 달린 비파를 받게 될 줄 몰랐습니다. 비파를 싣기 위해 스티로폼 박스에서 모두 꺼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비파 나무를 목재희님께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과육으로는 발효액을 담고 씨앗으로는 관절 통증 등에 좋은 비파 스프레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잎은 말려 차로 마시거나 가루를 내어 비누 재료로 쓰지요. 비파 열매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복재희님 연락처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비파 나무를 모르고 지내다가 어머니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태어나셨고 초등학교를 일본에서 2학년까지 다니던 중 히로시마 원폭으로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80이 되셔서 죽기 전에 꼭 먹어보고 싶은 과일이 있는데 일본에서 먹은 과일인데 이름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니랑 이 과일 저 과일 깨어 맞추며 20개를 열심히 해보니 비파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당시 제주도에서 재배하는 분이 있었는데 금방 상하기 때문에 배송이 어렵다는 겁니다. 바로 무르기 때문에 배송이 안 되니 만일 상하더라도 판매자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1년을 보내다가 블로그유 주주울사님이 비파나무를 키우시길래 판매를 부탁드렸는데 판매는 할 수 없다고 하시며 태국 쪽박까지 얹어 택비까지 부담하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두고두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도 주주불사님께 주변 벌독스 안약으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성의가 너무나 감사해서 열심히 검색을 하다 보니 비파 씨앗이 통증에 좋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 씨앗에 술을 부어 통증에 좋은 스프레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을 발가락 통증에 시달렸던 어머니께 뿌려드렸더니 15분도 안 돼요. 애미야, 이거 마약이다 하시는 거 있죠? 순간 제 입이 귀에 걸리고 얼마나 좋던지요. 또 한 번은 오빠가 손가락 관절이 너무 아프다고 하더군요. 얼른 스프레이를 뿌려주었더니 신기하게 통증이 없다고. 이러니 제 비파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현재 비파 나무를 키우시는 분들은 씨앗 버리지 말고 스프레이 만들어 보세요. 저는 작년에 발효액 15kg를 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건너뛰려고 했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스프레이로 발가락 통증을 고치시고는 큰아들과 작은아들한테 주고 싶으셨는지 15kg 주문해서 발효액을 담자고 하시더군요. 제가 5kg는 싹둑하고 10kg만 복제이님께 주문을 해서 비파 열매가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제이님 연락처는 010-4569-4547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복제이님 연락처는 010-4569-4547번입니다. 잠깐 비파나무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파나무엔 각종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고 칼륨, 망간이 풍부합니다. 기침에 좋고 거담제로 쓰이고 소화에도 좋습니다. 일본에서 쓰이는 비파차는 건선과 습진 등 염증성 피부와 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 치료에 쓰인다고 합니다. 중국 민간요법으로 쓰이는 비파는 기침, 천식,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비파잎의 항염증 능력은 많은 연구로 입증되었고 비파씨 추출물도 항염증 효과를 보였으며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억제하고 항당뇨, 항암 작용으로 암 발병 그리고 증식 및 전이와 같은 다른 진행 단계에서 세포 발암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자료는 미국 국립의학 도서관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비파나무 한 그루만 키우면 집안에 병이 없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었습니다. 복제이님은 비파를 무농약으로 키우시기 때문에 물로 씻어내도 되지만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담가주어 불순물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 한 개 씻어주며 꼭지를 제거했는데요. 모두가 잠든 밤에 하려니 혼자서 촬영을 하느라 한 손으로 씻어주는 영상만 있습니다. 올해는 더 싱싱해서 과육이 상한 아이들이 한 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비파나무를 정말 많이 키우고 싶은데 영하 5도 정도까지만 견딘다고 하더군요. 2년 전에는 키우던 비파나무 작은 아이들을 모두 보내고 아쉬워했었는데 제겐 천사님과 다름없는 생명나무님이 2그루를 보내주셔서 겨울 동안 안에서 키우다가 밖으로 내보냈는데 생명나무님 말씀대로 폭풍 성장 중이네요. 모두 씻어준 비파 열매 물을 빼고 반을 잘라서 비파 씨앗을 제거합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수월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씨앗도 실한 게 크더군요. 10kg의 씨앗이 이렇게나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과일 같으면 속이 상하겠지만 비파 씨앗이 목적이기 때문에 또 입이 귀에 걸립니다. 그리고 꼭지도 버리지 않습니다. 꼭지는 말려 차로 마시니까요. 일이 알뜰한데 왜 부자는 안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비파잎 세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난 코스입니다. 이 비파잎 나눔하려면 욕먹을 걸 각오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세척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파잎 뒷면에 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털을 제거해야 달여 차로 마실 수 있습니다.
깨끗이 세척된 비파잎을 보면 기분이 절로 좋아집니다. 보란 맛이랄까요? 비파 열매가 9kg 정도 되더군요. 80% 정도 설탕을 넣어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토파늄 한 수저 넣어주어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나 넣어야겠습니다. 비파 발효액 담는 것을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몽이가 관심을 보이더군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이웃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파와 친하게 지내셔서 식구들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